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4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시장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제는 최악이다, 투자 심리도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지표나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자, 이번에 4월 7일이죠. 네, 금요일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다, 어닝 쇼크가 크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적이 바닥을 찍었지만 이것이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특히 반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계속 질주할 것인가, 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뭉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실질적인 매도 의견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좋긴 좋아, 장기적으로 좋아, 하지만 지금은 부담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4월에는 기대감이 크죠. 2분기의 시작, 그 다음에 1분기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지수가 또 3월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해서 3월달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크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2500을 넘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너무 강하게 오르면 또 역풍을 맞게 되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상승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닥을 돌파하는, 즉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이제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계속적으로 그 부담감을 줬었던 이슈가 바로 은행권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부의 빠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일단락이 되었다. 이제는 은행권에 대한 위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으니까 이제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됐죠. 지난 주만 하더라도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만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4월은 역사적으로 볼 때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기록했었던 그런 달이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월에 1년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월이 되면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점을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상승에 대한 어떤 훈풍, 또 악재를 해소하는 흐름들, 정책적인 변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1분기에는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겪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잠깐 이 부분을 쉬어가는 국면, 그리고 이것을 바닥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다지기 국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도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월가에서는 빅테크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서 아마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를 해봐야 돼요.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물가 지표죠. 개인들의 이제 물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 가격 지수가 조금 올라갔죠.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내려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네, 2%라는 어떤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는 높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꾸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전이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연준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래 개가 짖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나랑은 별로 관계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예상하기에 시장은 올해 안에 1%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준은 여름철 들어서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요즘에는 원래 기준금리라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한 1년 전부터죠. 네, 채권금리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준금리가 그걸 따라가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가 약세장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제 변화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형태로 갈 것이다. 자, 약세장은 나쁜 뉴스로 끝이 난다는 월가의 격언처럼 현재 시장은 나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투자 심리가 이거보다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호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나쁘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이거보다 최악이 없는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해외 시장 쪽에서 이런 훈풍, 좋은 기대감 소식들은 아마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2380에서 2530이라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자, 즉 2400포인트 가까이로 이제 그 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2500을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만 하더라도 2500 넘길 거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4월 달엔 주가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다 보니까 포지션이 전부 다 바뀌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4월 달에 2500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불과 한 2주 전에 뉴스로 나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코웃음 치면서 네, 이 증시 그럼 더 떨어지겠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때 어디였지? SK증권이었죠. 2150까지 떨어질 거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상황을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분위기 좋아졌는데 여기서 2150 부르짖고 있으면은 또 그것만 엿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또 중국이 이제 이 여행객 수의 그런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때 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거는 별 의미 없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게 최악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바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서 감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감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감산을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재고가 넘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악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의 출혈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짧게 볼 것이냐 길게 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NH증권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화장품, 의류, 면세점, 자,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자, 3일부터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5일까지는 청명절 연휴 기간이다. 그러니까 즉 1일, 2일, 3일, 4일, 5일까지 얘네들은 한번 쉬면 이렇게 막 일주일씩 쉬어요.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수요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이 작년보다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면 이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단체 관광객에 대한 허용이 우리나라는 아직이죠. 근데 개인별 관광객 그다음에 그 한국 관광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한국 관광을 다시 재개할 겁니다라는 것에 이미 줄 서 있고 이미 예약이 꽉 차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관광이 풀리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개별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당연히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는 봉쇄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관광이 없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면세점 관련해서 또는 화장품, 의류 이런 소비 관련 업종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이번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카지노 관련주들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번 분기, 이번 달 이 내용이 이제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계좌를 좀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잘 맞춰서 대응하시고요. 대신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이번에는 주말에 크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월요일 시점에서 주가가 뛰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대신에 거래가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오전 동안에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올라가면서 나오게 되면 지켜보시긴 괜찮을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기분 나쁜데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래 알았어 올라가 더 올라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장사 이익이 추락한다. 내일 개장이 겁난다. 뭐 이런 얘기. 네,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한다고 해서 사실 겁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미 여기에 대한 주가 하락이 이미 3월 초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이 안 좋다, 뭐 적자가 커진다 등등의 얘기를 가지고서 뭐 메모리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뭐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거다라고 그냥 아주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래요 올 게 왔구나 알고 있었어 이미 시장에 적용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정말로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적당한 수준의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 정도 실적만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 4분기에 기준해서 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을 적용시켰고 이것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2분기 지나서 3분기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점 반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오히려 더 반등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반등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 어닝 시즌인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특히 전기전자 지금 보시면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도 뭐 실적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뭐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에서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기업들이 다 실적이 나빠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장사 중에 1등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장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뭐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닌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에 와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시장이 풀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봐야 한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투자자들은 이번 어닝 시즌에서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국면에서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바닥의 사이클을 확인하게 되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즉 배드뉴스를 좋게 희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산업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적자 상황은 업황의 저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네, 그동안은 안 좋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에만 1조 5천억을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거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샀어요. 네, 삼성전자를요. 그걸 왜 샀을까? 이렇게 나쁜데, 실적이 나쁘다는데, 걔네가 몰랐을까? 걔네가 리포트까지 다 냈을 텐데, 왜 팔았을까? 아니, 왜 샀을까? 개인들은 그 뉴스에 또 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막 팔아치우고 다른 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얘네들이 짜놓은 그런 판에서 놀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고요. 호시탐탐 노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누리셔야 되고 크게 상승한다는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든든한 보험 같은 주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에코프로 이 이야기 또 계속 나오는데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개인들 입장에서 또 주가 상황에서만 본다면 계속 질주예요. 계속 가죠. 뭐 지금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53만원 넘어가면서 에코프로가요 신고가 또 기록 갈아치웠었죠. 뭐 이런 상황인데 위쪽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상황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증거사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매수 의견에서 보유로 매매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는 매도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보유로 갔다 그러면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리포트의 상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더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 리포트에서 나온 얘기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미래 전망 가격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주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상승한 부분들은 미리 반영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검증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시적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큰 폭의 증설, 이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에코프로비엠 부담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국내외 업체들이 이쪽 잘 되니? 에코프로 잘 가니? 그럼 우리도 이쪽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을 점점 늘리는 거죠. 즉 캐파가 정해져 있는 시장, 물론 성장하고 있지만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다른 진입하는 애들이 경쟁 상대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덩어리가 점점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품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가격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즉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거기에 막 몰리겠지만 2개, 3개, 잘 되니까 10개, 100개 생기게 되면 당연히 잘 나가던 치킨집이 영전히 장사는 잘 되겠지만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매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를 제시했다. 사실상 매도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약 43% 정도 낮은 13만원 정도를 제시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 주말에 종목 진단 해드렸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지금 적정 수준은 올라섰어요. 물론 앞당겨서 들어왔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내릴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뛰어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이 13만원 정도 제시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면은 사실 버틸 수 있는 B2 개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밑에서부터 나는 뭐 저 밑에 뭐 2만원대 3만원대 사가지고 갖고 있다. 수익 많이 났다. 이런 분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 위쪽 막 20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해가지고 13만원까지 떨어진다. 이걸 누가 버팁니까?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들어오는 B2 투자 이거 고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단기적 변동성이 나올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 갖고 있어도요, 이 단기적 변동에는 당연히 그런 재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니켈 시장 지위와 SDI,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들보다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뭐 이해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것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왜? 공급사라고 해가지고 더 잘 나가지 못하려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뭐 조그만 대리점 하나 해가지고 삼성한테 납품받고 있다. 이건 뭐 내가 삼성보다 잘 나가지 못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삼성이 뭐라고 해야 돼? 다른 기업에게 공급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이 더 큰 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납품을 주는 회사보다도 더 커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부품 회사가 때로는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B2 개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증권사와 외국계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 부정적으로 나왔다. 목표 주가 지금 43% 낮추는 거라면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이런 쪽에서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위쪽에서 지금 공매도 애들이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걔네들은 지금 좀비처럼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고 공매도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떨어질 거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두 개지만 앞으로 두 개, 세 개 나오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여기 위에서 견딜 만한 개인들이 없어요. 고점에서 사면서 버텨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밑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버틸 거야. 끄떡없어. 뭐 5년치, 10년치 계속 볼 거야. 이거는 뭐 별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위에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40% 버틸 거야. 특히 빚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못 버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투매고 그게 반대 매매를 유발시키면서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갖고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만 잘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비트로 위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뉴스 기다려봤자 변화의 그런 포지션에 노출된다면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그것이 남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탐욕스럽게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리포트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매도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살 생각은 없으시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장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4월 달에 분위기가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좀 이제 문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에 반영시켜서 반도체의 저점 바닥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떨지 말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네. 오히려 바닥이네. 라는 인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위쪽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위쪽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에 당해낼 B2 투자자들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계속적으로 나올 만한 분위기였다라면 B2를 하지 않았겠죠? 네. 왜냐면 내 돈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B2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B2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다 뺏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털리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 털리고 났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100만원, 1000만원 간다 그래도 나는 없는데.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유가 없는 돈으로 거래를 할 때는 압박감이 쌓여서 당신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거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적이다. 그런데 만약 다음번 임대를 지불해야 될 돈이나 혹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필요한 돈, 이런 돈들을 위험에 내맡긴다면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적인 동요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거래하는 동안 돈을 잃게 되면 내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인가? 그렇다면 여유가 없는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자, 여유가 없는 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나. 이런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인생이 이것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도박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나락.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탕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해 나간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9시부터 무료방송 또 시작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즐거운 4월의 출발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여러분들 화이팅! 복 받으실 거고요. 자, 조금 있다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